얼마 전 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 차 어때? 차 내부 공간이 컸으면 좋겠답니다. 그렇다고 미니밴은 좀 그렇고 SUV 중에서 찾는데 산타페가 괜찮아 보이더랍니다. 그쵸, 산타페가 뒷공간이 엄청 크죠. 거주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널찍한 뒷공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이라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펠리쉐이드는 하이브리드 나오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 일단 보기엔 산타페만한 게 없어 보였대요. 자, 차는 타봐야죠. 저는 제주도에서 2.5 터보 가솔린 모델을 타본 경험밖에 없거든요. 마침 가까운 현대 시승센터에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해서 타봤습니다. 시승기도 한번 찍어봤어요. 디자인, 실내외 리뷰? 아이, 다 아시잖아요. 타면서 느낀 간단한 소감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타보니까 어땠냐고요? 결론은 맨 마지막에.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산타페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뭐 좋았던 거는 공간. 네. 그리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승차감이나 뭐 엔진 반응 정도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휠 타이어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지금 제가 현대 드라이빙 센터에서 빌렸기 때문에 정말 풀 옵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승차감이 휠 타이어에 따른 승차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차이를 크게 느끼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편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잠깐 시승하는 바로는 이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큰 SUV들은 휠 타이어가 좀 편평비가 좀 더 높은 게 훨씬 더 승차감이 괜찮을 텐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고요. 특히 이게 지금 현가 하실량이 너무 무거워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약간 기본적으로 이 차가 좀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이게 좀 충격이 좀 크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둥둥 이렇게 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휠타이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다. 근데 사실 또 보기에는 또 큰 게 멋있긴 하죠. 어쨌든 승차감 면에서는 손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차가 아마 제가 알기로 연비가 공인 연비가 15 정도 될 텐데 지금 평균 연비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움직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움직임이 뭐냐면 바퀴가 있고 차체가 있으면 이 차체 자체에 그러니까 이 바퀴를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 그러니까 이 노면 상태에 따라 들어오는 진동 이런 거 말고 얘가 그냥 움직일 때 이 차체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하체가 되게 뭐 부드럽고 출렁출렁하게 충격을 잡아주느냐, 사실 또 이것도 좀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 차는 좀 공간에 투자를 다 한 차다. 장점을 꼽자면 공간이 제일 크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속 60에서 80 사이로 정속 주행을 할 때도 제가 지금 에코 모드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타고 올 때는 그냥 스마트 모드였고 지금은 에코 모드인데 확실히 좀 가속을 할 때 좀 답답하게 나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연비 차이가 에코 모드로 할 때랑 스마트 모드로 할 때랑은 1km/L 정도의 차이가 묘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도 스포츠 모드라면 또다시 연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엔진에서 지금 모터로 충전 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동력 작동도 하고 모터도 지금 돌리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터랑 엔진이랑 모터가 같이 힘을 내가지고 힘을 보태는 식이 아니라 지금 일단 주행 중에는 1.5 터보 엔진 힘으로 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 모터를 충전을 해가지고 이게 또 배터리도 지금 충전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EV 모드라고 해서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그 EV 모드에 해당하는 속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행 조건만 맞으면 속도가 좀 높아도 쭉 그냥 정속 주행할 경우에는 그 EV 모드로도 잘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적절하게 힘을 쓰면서 가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 엔진만 작동하고 모터는 충전하고 EV로 쓰고 약간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승차감을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런 직선 그냥 일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려도 일단은 진동 자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덜덜덜덜 하는 진동이라고 해야 되나? 노면에 있는 뭐 노면에 큰 굴곡이나 아니 방지턱 같은 게 있는 진동 말고도 잔진동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차의 움직임도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움직임은 있는데 또 이게 뭔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터널들을 다닐 때 이 차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터널 바닥은 일부러 약간 이렇게 미묘하게 왜 파도같이 바다 위 해수면 같이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해수면 같이 약간 그 물결처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크게 인지하지 않으면 느끼지 않을 정도지만 어쨌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터널들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바닥을. 그럼 이제 큰 움직임은 아닌데 미묘하게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하듯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터널 안은. 근데 이제 그런 데를 다닐 때 보면 이 휠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퉁퉁퉁퉁퉁 하면서 이게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치는 것들은 느껴지고, 이 차체 떨림으로 인한 그 엔진 파워트레인 떨림이랑 이런 것들로 인한 이렇게 징하는 그런 진동은 오히려 있는데, 이 차가 막 출렁출렁 한다던가 흔들림이 많다던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적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패인 부분이나 도로에 이런 걸 넘을 때 충격이 쿵쿵 막 이런 소음과 함께 전달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좀 많이 소리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음악을 안 듣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리에 좀 괴로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브랜드 차를 타다가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내린 적이 있을 만큼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차도 약간 그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낮은 주파수에 우 하는 그 창문 열었을 때 왜 시속 80km 정도로 할 때 왜 우 이렇게 차 안에 이렇게 요동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비슷한 소리가 창문이 다 닫았는데도 조금씩 나가지고, 그런 느낌의 이제 낮은 소리로 나가지고 약간 이 괴로운 소리 뭐지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이 차에서. 근데 그게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안 나고 아까 스마트 모드에서 났는데 특정 RPM에서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차가 뭔가 이렇게 편안하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 변화가 클 때 코너를 좀 크게 돈다던가 아니면 뭐 정지했다 갑자기 출발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 힘의 변화가 좀 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변화들이 이제 갑자기 일어날 때, 이제 그럴 때 좀 움직임이 일단은 좀 뭐 롤이나 피칭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때 좀 이제 움직임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쿵쿵 하면서 이 상황들을 다 차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 이 하체가 좀 이거를 거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는 차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SUV가 그렇지 SUV에 무슨 승차감을 바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SUV 특유의 높고 출렁거리고 그러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하고, 오히려 이제 노면의 그런 상황이나 충격을 더 전해주는 쪽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노면에 이렇게 잔진동, 이게 지금 보시면 노면이 크게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결이 있는 정도인데 이 진동 다 전해지고요. 이게 휠 타이어를, 이 정도 진동은 사실 휠 타이어를 바꾸면 되겠지만, 이 어느 정도 요철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진짜 이 무거운 게 밑에서 출렁 하면서 이렇게 두둥하고 전달해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다른 브랜드의 새로 나온 SUV를 탔었을 때의 승차감과 좀 많이 비교가 돼서, 근데 또 그 차랑 이 차를 비교하자면 이 차의 이 뒤에 이 넓은 공간은 사실 좀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밖에서 봐도 너무 커. 그래서 공간을 비교하자면 사실 이 차를 따라올 수가 없고, 이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사실 디자인적으로 고급스러운 거나 깔끔한 것도 사실은 이 산타페가 참 좋아요. 근데 승차감이나 아니면은 주행에 좀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뭐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아니면 뭐 코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이 차는 많이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뭔가 내가 예민함이 적고 운전할 때 뭐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못하겠어, 이거 엉망이야까지는 아닌데 좋지는 않아요.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야. 와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뭐 승차감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진동 떨림 다 전달하고, 그 와중에 움직임도 큰 편인데 움직임도 다 있고, 근데 어쨌든 출렁거리거나 막 푹신푹신한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이거를 뭔가 좀 충격을 뭔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잡아주는 느낌도 아니고, 그 SUV 큰 게 막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차들은 운전할 때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 차 크기에 비해서 약간 오히려 좀 더 작은 차 같은 그런 느낌은 나요. 근데 어쨌든 승차감이 개인적으로 이게 뭐 아주 우수하다, 아주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까지는 아닌데, 이 가격에 뭔가 이 공간이나 아니면 이 앞에 인테리어나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 그리고 차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따른 차이는 엔진 개입할 때 티가 잘 안 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급격하게 이제 변속이 되거나 엔진 개입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통하는 충격들이 있지만, 이게 보통은 이제 엔진 개입할 때 그 이질감이 크지 않다. 이거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런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시승 소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차의 크기나 무게를 생각해보면 평균 연비 15km/L는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 신경 쓰지 않고 타도 이 정도 나오니까 연비 운전하면 더 좋아지겠죠? 제 생각에는 16, 17 정도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승차감은 가솔린 터보보다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파워트레인 정숙성도 괜찮은데 차 자체가 이렇게 출렁거리듯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하체로부터 충격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멀미는 덜 할 수 있는데 뭔가 퉁퉁퉁퉁 불편함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하이브리드 휠 타이어가 저는 시승센터에서 빌려서 풀옵션이었고 가솔린 터보 때는 렌터카에서 빌렸기 때문에 아마 타이어가 더 작았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휠 타이어 사이즈를 줄인다면은 이 부분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승차감이 편안하고 그리고 조향이나 주행성이 괜찮은 차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성과 연비 등의 실용성만 보고 선택을 한다면 이만한 차가 사실 없죠. 특히 운전자 보조 기능도 편리하거든요. 내부 공간이 큰 거에 비해서 차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아서 운전도 쉽습니다. 운전, 이동 이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움직이는 큰 공간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괜찮은 차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만약에 승차감이나 운전 자체에 뭔가 기본기를 강하게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평가는 여기까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인도 마찬가지죠.